안녕하십니까 응급구조학과 학생 여러분. 1, 2학년 때 배운 기본 소생술 BLS가 환자의 생존을 위한 시간 벌기였다면 이제 여러분이 배울 전문 소생술 ALS는 정밀한 모니터링과 약물, 그리고 고도화된 장비를 통해 멈춘 심장을 실제로 다시 뛰게 만드는 결정적 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번 2025년 한국 전문 소생술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근거 중심의 의사결정 및 정밀 소생술 최적화입니다.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 1코의 최신 과학적 합의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해오던 수많은 처치들이 무작위 대조 연구 RCT의 결과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이 생존율을 1%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약물을 투여하고 어떤 제세동 기법을 써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이번 2025년 가이드라인을 관통하는 세 가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첫째, 약물 사용의 최소화입니다. 과거에는 심장이 멈추면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온갖 약물을 섞어서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피네프린을 제외한 완충제, 칼슘, 스테로이드 등의 관행적 루틴 사용이 강하게 비권고로 강등되었습니다. 둘째, 정밀 모니터링 기반입니다. 맹목적으로 가슴만 누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파형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TCO2와 중심 정맥혈 산소포화도 SCVO2와 같은 생리학적 지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가슴 압박의 질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자발 순환 회복 ROSC를 예측해야 합니다. 셋째, 특수 상황 대처 강화입니다. 환자마다 심장정지의 원인이 다릅니다. 이중 연속 제세동 DSD, 현장 초음파 포쿠스, 엎드린 자세 CPR 등 고도화된 술기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머릿속에 단단히 세워두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2025년 전문 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2020년 대비 획기적으로 바뀐 15가지 핵심 업데이트를 4가지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영역 약물 파트에서는 골내 주사 IO보다 정맥로 IV가 우선되며 바소프레신과 스테로이드 병용, 완충제, 칼슘의 루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역 술기 및 기도 파트에서는 이중 연속 제세동 DSD 도입과 경부 절개 기도 확보, 기계 환기 설정 값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역 특수 원인에서는 고칼륨 혈증, 폐색전증, 아평계 중독에 대한 타겟 치료와 심폐소생술 중 의식회복 엎드린 자세 CPR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 기기 및 장비에서는 현장 초음파의 제한적 허용과 기계 심폐소생술, 체외순환 심폐소생술 ECPR의 적용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오늘 강의의 전체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직결되는 약물 프로토콜의 변화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명확히 숙지하십시오. 먼저 우선 권고로 격상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정맥주사와 골내주사를 비슷하게 취급했지만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골내주사가 정맥주사에 비해 자발 순환회복 지속 확률이 오히려 낮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성인 환자에게는 무조건 정맥로 확보를 골내주사보다 우선 시도해야 합니다. 조건부로 유지된 것은 심장정지 약물의 황제, 에피네프린입니다. 리듬과 무관하게 3에서 5분 간격으로 1mg을 투여합니다. 단 고용량 투여는 신경학적 예후를 향상시키지 못해 금지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권고 안 함으로 강등된 약물들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바소프레신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병용 투여는 생존 결과에 유의한 효과가 없어 루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산증을 교정하겠다고 주던 중탄산 나트륨 같은 완충제 역시 생존율 향상 근거가 없어 특수 적응증 외에는 일상적 사용이 금지됩니다. 특히 칼슘은 일상적 투여 시 환자에게 오히려 해로울 가능성이 관찰되어 강력히 투여가 금지되었습니다. 전기 충격을 3번이나 가했는데도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이 풀리지 않는 불응성 심실세동 상황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 가이드라인은 2가지 고도화된 무기를 새롭게 제시합니다. 첫째, 벡터 변화 제세동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길, 즉 벡터를 바꿔주기 위해 기존 우측 쇄골 아래와 좌측 옆구리에 붙이던 패드를 환자의 가슴 앞뒤로 위치를 변경하여 충격을 줍니다.
둘째, 이중 연속 제세동 더블 서켄셜 디피브릴레이션입니다. 아예 제세동기 2대를 동원해 패드 4장을 붙이고 2배의 전력으로 타격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이 방법들이 신경학적 예후와 생존 퇴원율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중 연속 제세동을 할 때는 기계 손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단일 시행자가 순서대로 제세동기 버튼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2명이 동시에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중 기계 환기 인공호흡기를 적용해야 할 때의 정확한 설정값입니다. 현장에서 구급차나 병원 내 이송 중 수동 BVM 환기 대신 기계 환기를 쓸 때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 환기 적용 시 가슴 압박 중에는 반드시 용적 조절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회 호흡량은 환자의 예측 체중당 킬로그램당 6에서 8ml로 설정하고 산소 농도 FiO2는 최대인 100%로 줍니다. 호흡수는 분당 10회, 즉 6초에 한 번씩 들어가게 세팅합니다. 호기말 양압 PEP는 0에서 5cm H2O로 유지하고 최고 기도압 경보 피크 프레쉬어 알람은 60에서 70cm H2O로 넉넉히 설정하여 가슴 압박 시 발생하는 압력 때문에 기계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계가 환자의 자발 호흡을 감지해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량 트리거는 반드시 꺼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 정지는 원인에 따라 맞춤형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급성 고칼륨 혈증입니다. 심부전 환자 등에서 칼륨 수치가 치솟아 심장이 멎은 경우 칼륨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기 위해 인슐린과 포도당을 정맥 투여하는 것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주던 중탄산염이나 칼슘 투여는 이 상황에서도 생존 향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 폐동맥 색전증입니다. 폐혈관을 핏덩어리가 꽉 막고 있다면 아무리 가슴을 눌러도 피가 폐로 가지 못합니다. 이때는 출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혈전용해제 투여를 제한하며 가능하면 수술적 색전 제거술이나 경피적 기계 혈전 제거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최근 사회적 문제인 아편계 오파이오이드 약물 중독입니다. 현장에 마약성 진통제 투여 흔적이 있고 환자가 숨을 거의 안 쉬며 심장정지 상태인지 불확실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즉시 아편류 기량제인 날록손을 선제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특수한 관리 지침입니다. 첫째, 엎드린 자세 CPR입니다. 척추 수술 중이거나 특수 상황에서 환자가 엎드려 있는데 심장이 멎었습니다. 전문 기관 내 삽관이 이미 되어 있고 당장 똑바로 눕히기 어렵다면 그 상태 즉시 등 쪽을 누르는 엎드린 자세 CPR과 제세동 시행을 허용합니다. 단, 삽관이 안 되어 있다면 즉시 누운 자세로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의식회복 CPR-IC입니다. 여러분이 고품질 가슴 압박을 너무 잘해서 뇌로 피가 확 쏠리면 심장이 안 뛰는데도 환자가 일시적으로 깨어나 발버둥을 치며 CPR을 방해합니다. 이때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 용량의 진정제나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환자를 얌전하게 만들겠다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신경근차 단제 즉 근위완제를 단독 투여하는 것은 잔인한 행위이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셋째, 현장 초음파 포커스입니다. 심폐소생술 중 맹목적인 초음파 일상적 시행은 가슴 압박을 방해하므로 금지됩니다. 오직 가슴 압박을 방해하지 않는 숙련자에 한해 가역적 원인 5H5T 감별 목적으로만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병원 내 심장정지와 병원 밖 심장정지의 전문 소생술 흐름도 비교입니다. 공통점은 고품질 CPR, 신속한 제세동, 약물 투여라는 뼈대입니다. 하지만 환경적 차이로 인해 다른 지침이 적용됩니다. 병원 내에서는 의료진이 도착하자마자 심전도를 분석하고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므로 신속하게 기관 내 삽관 같은 전문 기도기를 우선 시도합니다. 반면 병원 밖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은 다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기관 내 삽관 경험이 부족하다면 현장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넣기 쉬운 성문상 기도기 즉 아이겔 등을 우선 사용하거나 백마스크 환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골내 주사 시도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한되므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송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다중 출동으로 전문 소생술이 완벽히 가능한 구급팀이라면 현장에서 10분간 꽉 채워 전문 처치를 한 후 이송하고 불가하다면 기본 소생술만 6분간 한 뒤 즉시 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환자의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실세동 VF나 무맥성 심실빈맥 PVT 같은 충격 필요 리듬이 나왔습니다. 이 경로의 핵심은 전기 충격입니다. 심전도 확인 즉시 120에서 200주울의 양방향 에너지로 1회 재세동을 꽝 칩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처럼 3번 연속 치지 않고 1회 재세동 직후 리듬 확인 없이 곧바로 2분간의 가슴 압박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압박을 하는 동안 동료는 재빨리 정맥로를 잡아 에피네프린 1mg을 3에서 5분 간격으로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2분 뒤 다시 리듬을 받는데도 계속 충격 필요 리듬 불응성 지속이라면 2차 재세동을 하고 이때부터는 부정맥을 가라앉히기 위해 아미오다론 300mg이나 리도카인을 투여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최대 에너지로 올리거나 앞서 배운 2중 연속 재세동 DSD를 고려하는 무한 루프가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심전도에서 일직선인 무수축 A시스톨이나 무맥성 전기활동 PA 같은 충격 불필요 리듬이 나왔다면 어떨까요? 이 환자들에게 재세동기를 누르는 것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입니다. 전기 충격은 완전히 생략하고 즉시 2분간의 가슴 압박 CPR을 시작합니다. 이 경로에서 가장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물은 가장 빠른 에피네프린 투여입니다. 정맥로가 확보되는 즉시 에피네프린 1mg을 쑤셔넣고 3에서 5분마다 반복합니다. 동시에 전문 기도기를 삽관하고 ETCO2를 감시하면서 도대체 왜 심장이 멎었는지 그 가역적 원인 즉 저산소증, 저혈량증, 수소이온산증, 저고칼륨 혈증, 저체온증 등 5H5T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파악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원인을 못 찾으면 이 환자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고위험 병원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전문 소생술입니다. 구조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슴 압박이나 재세동 시 에어로졸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처치 전 반드시 최소 레벨 D 방호복이나 방수 가운과 N95 마스크 또는 PAPR 같은 개인 보호구를 완벽히 착용해야 합니다. 호흡기 처치 시에는 비말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동 인공호흡 시 백마스크나 튜브 끝에 반드시 헤파 필터를 장착해야 합니다. 기관 내 삽관을 할 때도 시술자의 얼굴이 환자 입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비디오 후두경을 이용한 원거리 삽관을 1순위로 합니다. 또한 구조자와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건이 된다면 기계 심폐소생술 장치 즉 루카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이드라인이 가장 극찬하는 생리학적 모니터링 장비 파형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TCO2입니다. 기관 내 삽관 튜브 끝에 달아 측정하는 이 장비는 여러분이 누르는 가슴 압박에 의해 폐로 피가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밀 소생술의 눈입니다. 정상인은 35에서 40 0mm 머큐리가 나오지만 심장 정지 시엔 0에 가깝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땀 흘려 하고 있는데 수치가 10mm 머큐리 미만으로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압박질이 떨어지거나 환자 예후가 극도로 불량하다는 뜻입니다. 20분 이상 10 이하로 지속되면 자발 순환 회복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반대로 압박을 하던 중 갑자기 수치가 35에서 40mm 머큐리 수준으로 확 뛰어오른다면 심장이 다시 뛰어 피가 돌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자발 순환 회복 ROSC의 시각적 지표입니다. 목동맥 짚어보는 것보다 100배는 우수합니다. ETCO2 외에도 소생술의 질을 증명하는 두 가지 지표가 더 있습니다. 첫째, 중심 정맥혈 산소 포화도입니다. 중심 정맥관을 통해 재는 이 수치는 정상시 60에서 80%이지만 심장 정지 시 뚝 떨어집니다. 목표 수치는 30 이상입니다. 30% 미만이라면 심박 출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가슴 압박 깊이나 속도를 즉각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관상 동맥 관료압 시 pp입니다. 대동맥과 중심 정맥압의 차이로 계산되는 이 압력은 심장 근육 자체에 피를 먹여 살리는 압력입니다. 목표 수치는 15mm 머큐리 이상입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심장은 절대 다시 뛰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가슴 압박을 할 때 대퇴동맥이나 목동맥에서 맥박이 뛴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뇌나 심장으로 피가 가는 게 아니라 판막이 없는 정맥 혈류가 출렁이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맥박 촉진은 오직 5에서 10초 내로 한정해서 가슴 압박 지연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오늘 강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2025년 전문 소생술 5대 행동 강령입니다. 국가고 시장에 들어갈 때 이 5줄은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약물 투여는 효과가 떨어지는 골내 주사를 버리고 무조건 정맥을 먼저 찔러라. 예전처럼 칼슘, 탄산수소, 나트륨, 바소프레신과 스테로이드 칵테일은 절대 루틴으로 주지 마라. 심전도가 일직선인 충격 불필요 리듬이라면 제세동기 만지지 말고 에피네프린 투여를 한시도 지연하지 마라. 전기 충격을 3번이나 맞고도 안 풀리는 불응성 심실세동 환자 앞에서는 주저없이 벡터를 변경하거나 이중연속 제세동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시도하라. 눈 감고 맹목적으로 누르지 마라. ETCO2와 SCVO2라는 생리학적 수치로 여러분의 소생술 퀄리티를 실시간으로 증명해라. 이 원칙들이 지켜질 때 비로소 환자의 멈춘 심장이 여러분의 손끝에서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긴 시간 고도의 전문 소생술 지침을 숙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생명 지킴이로 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